JP모건 체이스. 이 이름을 그냥 은행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하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금융의 요새가 정말 난공불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균열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조 4천억 달러.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JP모건 체이스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움직이는 총 자산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1년 GDP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상상조차 힘든 규모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금부터 상기할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요새를 혼자서 탐험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들은 각자 완전히 다른 렌즈를 가지고 JP모건을 샅샅이 훑어볼 텐데요. 과연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JP모건이라는 거인의 정체가 뭔지부터 확실히 정의하고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이 세 거물의 눈을 빌려서 다각도로 분석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월스트리트의 요새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거인의 정체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JP모건의 DNA를 딱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 회사는 그냥 은행이 아니라 GSIB, 그러니까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커서 절대 망하게 둘 수 없는 회사라는 거죠. 둘째, 비즈니스 모델은 유니버설 뱅킹, 개인 고객부터 초거대 기업까지 금융에 관한 모든 걸 다 합니다. 셋째, 성격은 요새처럼 안정적인 가치주의면서 동시에 혁신을 멈추지 않는 성장주의 면모를 모두 가진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경쟁력이 바로 압도적인 기술과 규모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요새를 직접 설계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령관의 머릿속은 과연 어떨까요? 월스트리트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철학은 이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JP모건을 단순히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경제 위기 때 시스템을 지탱하는 요새로 보고 있죠. 여기서 필수적인 금융 배관이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인데요. 우리 몸의 혈관처럼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 바로 그 역할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요새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금융부터 투자은행까지 금융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기둥들이 그냥 따로따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마치 다리가 4개인 의자처럼 한쪽 사업이 좀 흔들려도 나머지 3개가 굳건히 버텨주면서 엄청난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1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7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JP모건이 2026년 단 한 해에만 기술 개발에 쏟아붓기로 한 예산입니다.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 뺨치는 수준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성벽을 더 높이,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사실상의 금융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새 전략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5년 예상 실적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특히 저기 ROTC, 유형자본 이익률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입한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냐, 이거거든요. 이게 무려 20%예요. 월가의 다른 경쟁은행들이 15% 넘기기도 벅차는 걸 생각하면 이 요새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는 이 요새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평생에 걸쳐 최고의 성만 골라서 사들인 투자의 대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눈에는 이 요새가 과연 어떻게 보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의 분석을 이해하려면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파놓은 물길, 그 해자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뜻합니다. 버핏은 평생 바로 이 해자를 가진 기업만 찾아다녔죠. 역시나 버핏은 JP모건을 전형적인 해자를 가진 완벽한 기업 중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해자의 가장 깊고 넓은 부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예금의 끈끈함에 있다고 지목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객들이 한번 월급 통장 만들어 놓으면 웬만해선 잘 안 바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아주 안정적인 자금줄을 마르지 않게 확보하는 셈이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새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에 집중했죠. 이제는 망원경을 들고 아주 멀리서 이 요새를 둘러싼 외부 환경, 즉 숲 전체를 조망해 볼 시간입니다. 거시경제 분석의 대가 레이 달리오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달리오는 세상을 부채 사이클이라는 틀로 봅니다. 경제라는 게 결국 장기적인 빚의 증가와 감소, 이 거대한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론인데요. 그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진단하죠. 달리오는 앞선 두 사람과는 달리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거대한 부채 사이클의 막바지, 아주 위험한 국면에 와 있다는 거죠. 그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요새라고 해도 그 요새가 서 있는 땅 자체가 갈라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면 과연 버텨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자, 설계자, 투자자, 그리고 거시 분석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거인의 시각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들의 의견이 놀랍게도 한 지점에서 딱 만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세 명의 거장은 강점과 약점에 대해 거의 같은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독보적인 자본력. 이 세 가지가 JP모건의 막강한 힘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죠. 하지만 동시에 제이미 다이먼이 없는 JP모건은 어떨까? 점점 강해지는 규제의 칼날,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용 리스크. 이 세 개의 먹구름이 요새의 하늘에 드리워져 있다는 점도 모두가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 당신의 최종 평결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이 이 거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JP모건을 보실 때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CEO 승계 문제입니다. 과연 다이먼 프리미엄이 사라졌을 때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둘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신용카드 이자율 규제가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카드죠. 골드만삭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이 뜨거운 감자를 JP모건은 과연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 JP모건이라는 거대한 기업은 한 단어, 요새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데이터와 철저한 규율, 그리고 장기적 가치라는 그 어떤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세계 단단한 초석 위에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JP모건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궁극적인 금융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거대함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의 발밑에 생긴 작은 균열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